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났습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대 기업 인건비 1년 새 8.5% 급증, 이런 제목의 기사군요. 1~3분기 상장사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가 크게 올라갔다. 원인은요, 정규직화 그리고 최저임금 등 영향을 탓이다. 이렇게 된 기사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군요. 이 옆에 있습니다. NLL 서해 북방 한계선 한강 하구도 군 비행금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으로 비행금지 구역 확대, 북한과 추후 경계선 설정 논의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이번엔 국민일보입니다. 먼저 사진 보시면요. 어제 수능시험 끝나고요. 자녀와 부모가 손을 벌리면서 서로 웃음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요 밑에 제목이 있습니다. 국어 쇼크입니다. 1교시에 진 다 뺐다. 지금 불수능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다고들 다들 수험생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될까요?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자, 이번에는 북한 관련 기사가 준비되어 있군요. 경향신문입니다.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서로 급할 것 없다는 두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트럼프의 편일까요? 제재는 중로에 막혀 이완 조짐, 하원 장악 민주당은 성과 압박. 그리고요, 김정은의 편일까요? 핵무력 대신 채택한 경제 노선. 북주민의 옳은 선택 입증해야 한다. 지금 교착 상태인데 서로의 고민이 좀 있나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기태 호남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를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교수 뽑는 문제냐, 불수능에 관한 얘기고요. 이수역 폭행 사건, 그리고 팀킴의 폭로, 그리고 협치는 대국민 사기극인가, 국회 보이콧 상황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에 들어온 북한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은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 지도, 현장에 직접 가서 지도를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 무기입니다. 지금 북한 방송들이 오늘 새벽에 전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생전에, 김정일, 부친인 김정일이 생전에 관심을 기울여 직접 개발을 이끌었던 무기체계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동안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연구 개발되어 온 첨단 무기다. 자, 북한이 이런 본인들 스스로 최첨단 무기를 개발했다, 무기 체계다. 이거를 공개한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이런 걸 감안했을까요? 윤공호 위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대내대외적으로 예. 몇 가지 다목적 포석 같아요. 우선은 김정은의 현장 지도가 예. 작년 11월 29일에 화성 15호. 예. 이거는 ICBM 전략무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부산중앙방송의 예.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예. 첨단 전술무기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CSIS 예. 보고서 등등, 예. 그다음에 뉴욕타임스의 보도, 예. 삭감몰이라는 곳에 미사일 기지가 운용이 되고 있다부터 여전히 북한이 북미 간의 미북 간의 협상과 별개로 예. 계속해서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부의 준비는 줄이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우린 뭐 주권 국가로서 여전히 할 걸 한다라는 과시를 하는 측면이 하나는 있고 예. 또 하나는 전략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반해서 예. 전술 무기는 좀 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술 무기 정도는 뭐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건 대내용이겠죠. 예.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지금 미 북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 중에 하나의 제스처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협상 이걸 보면 의식한 듯한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전략 무기라고 하면은 전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무기. 반면에 전술 무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투의 향배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 소규모지만 중요한 무기. 뭐 이 정도로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오후에 아마 추가적인 소식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수능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추론, 사고력 요구한 통합 문제. 국어 역대급 어려웠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여기 있습니다. 수학은 작년과 비슷, 영어는 변별력을 갖춰 수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 그래요. 자, 그럼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그 국어 무엇일까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국어 31번 문제입니다. 만류인력 그래픽 제시문 해석. 만류인력이 등장했어요. 국어 문제에. 그러자 이게 국어냐 과학이냐 원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염, 남북 정상회담, 뭐 혐오 표현 등 사회 이슈 문제도 등장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역대급이라는 국어, 문제의 국어 31번 문제인데요. 여기 관련 내용이 좀 있군요. 이런 제목이 뽑혔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학생 뽑는 문제냐, 교수 뽑는 문제냐. 어렵다는 거죠. 일선 교사도 이런 문제까지 내야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여기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깨알같이 써 있어서 화면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저희가 자막으로 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뭐 그래프도 있고요. 그림도 나오고 무슨 물리학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도대체 교수를 뽑으려고 출제하는 거냐라고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원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태 교수님, 문제 좀 보셨습니까? 그 문제의 국어 31번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여기서 지금 뽑은 이런 해석만큼 정확한 이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엄청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다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동안 이제 물수능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수능이 너무 변별력이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부 문제, 한두 개 문제는 고득점자들의 변별력을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국어뿐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 과목에서도 한 두세 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내서 고득점자들의 변별력을 높이려고 했다 하는 건데 유독 국어 31 문제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거 보니까 변별력 보는 것 치고는 좀 과도하게 어려웠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일종의 해석이 불가능해서 더 이상 코멘트는 못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좀 어제 봤거든요. 근데 일단 지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를 풀으라고 하는 건지 알 도리가 없더군요. 이수희 변호사. 저는 이 문제 31번 국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장이 좀 번역체 느낌이 나요. 내용 자체가 이제 과학에 대한 뭐 물리학 내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국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문장이 우리 국어에 맞게 정말 잘 써진 문장인지부터 좀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문과라서 미안해, 이과라서 미안해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물리에 대한 사고가 뒷받침이 된 학생들에게는 그나마 좀 이해할 문장이겠지만 아닌 학생들에게는
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있겠네요. 거죠.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그 논리력과 추리력 뭐 이런 거라서 국어적으로 해석하려면 한다면 기본 지식 그 차이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이 번역체 느낌이 많이 나는 이런 문장을 과연 국어 지문으로 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윤경호 논설위원께서 지금 시간이 잠깐 계시는 동안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셨는데 사실 그동안 수능 문제가 좀 지나치게 어려운 거 아니야. 특히 수학도 그렇지만 국어 분야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는 얘기는 좀 많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험생을 자녀로 두셨던 학부모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다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저도 이 신문 문체라는 거는 사실 단문이거든요. 그리고 주어가 가능한 하나만 있어야 되고 서술어도 하나만 있는 거를 신문 문체는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지금 뚫어지게 한번 읽어봤더니 이수희 변호사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이 해석의 여지를 좀 더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출제자의 의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뭐 그런 점에서는 두 번, 세 번의 논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합이죠. 요즘에 통합. 그 모든 교과를 통합 교과라고 해서 두루두루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논리라고 보겠다 하지만 어제 수험생들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대지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한 20년 전에 수능을 봤었는데요. 어쨌든 이거 사교육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같은 데서 워낙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출제위원들이 들어갈 때 그거보다 더 그거를 빼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디에 이미 출제가 됐거나 모의고사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재를 참조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 대학 교재가 번역본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따다 쓰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사교육이 과열된 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 또 푸는 학생도 있겠죠. 저런 문제를. 또 못 푸는 학생도 있고. 아무튼 저 문제 때문에 국어시험, 불수능의 상징처럼 올해 수능 국어시험이 지금 돼 있습니다.